양적 관계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우선 문제풀이에 앞서서 양적 관계 문제를 풀 때 지켜야 하는 행동 강령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응식을 보는 것입니다. 반응식을 체크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상태인데요. 상태를 볼 때는 어떤 물질이 기체이냐 또는 기체가 아니냐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반응식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반응식을 보시면 A와 C는 상태가 기체이지만 B는 액체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에서 예를 들어 표를 줬다고 할게요. 그리고 그 표에 전체 기체의 밀도 또는 전체 기체의 부피, 이러한 기체와만 관련된 자료를 제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만약 저희가 반응식을 보면서 상태가 기체냐 또는 기체가 아닌 액체 고체냐를 체크하지 않았다면 전체 기체의 밀도 또는 전체 기체의 부피를 볼 때 B를 포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B는 지금 액체이기 때문에 전체 기체의 밀도, 전체 기체의 부피와 같은 자료를 볼 때 배제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태를 체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계수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문제에서 이러한 반응식을 줬다고 할게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A, B와 C의 계수비가 1대2라는 걸 알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계수비를 만약 알게 된다면 그건 무조건 문제풀이에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수비를 본인만의 표시로 명시함으로써 문제풀이에 이를 이용하겠다라는 거를 한번 리마인드하고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계 반응물을 찾는 것입니다. 양적 관계의 핵심은 두 반응물 중 또는 세 반응물 중 어떤 것이 다 반응했느냐를 찾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A가 모두 반응했다. 반응 후에 B가 남아있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한계 반응물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워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한계 반응물을 직접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문제에서 한계 반응물을 찾는 뭔가 기발하고 깔끔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하나씩 차례대로 A가 한계 반응물일 때, 그리고 그 다음엔 B가 한계 반응물일 때, 두 물질 중 어떠한 반응물이 한계 반응물인가를 가정함으로써 두 케이스 중 말이 되는 모순이 나오지 않는 케이스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몰수의 상대값을 적절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양적 관계는 계수와 같이 몰수와 관련된 자료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적 관계 문제를 보시면 질량, 밀도와 같은 여러 가지의 부수적인 기타 자료가 많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러한 모든 자료가 제시되는 이유는 그것들을 가지고 몰수에 관한 정보를 뽑아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어떠한 곳에서 어떤 지점에서 몰수의 상대값을 설정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계수를 아는 물질에서 상대값을 잡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도 모르는 물질에 대해서 몰수의 상대값을 잡아버린다면 그것들을 좀 확장해서 다른 물질의 몰수를 알아내는데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수를 알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몰수의 상대값을 정한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다른 물질의 몰수도 금방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수를 아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기 편한 물질로부터 상대값을 잡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제로 내려가겠습니다. 왼쪽 문제 16번 보시면 반응식을 보니까 모두 다 기체 상태입니다. 상태가 전부 다 기체이므로 문제될 건 없고요. 개수를 보니까 A와 B가 개수가 1대2입니다. 요거는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표를 보니까 반응 전에는 반응물의 질량을 모두 알려주고 있고요. 반응 후에는 생성물의 질량, 그리고 전체 기체의 부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이 전부 다 기체이므로 전체 기체의 부피를 전체 몰수라고 생각해 주겠습니다. 우선 실험이 1번, 2번 이런 식으로 2개 이상 주어져 있다면 그 두 실험 간의 반응량을 알아내야 합니다. 즉 반응의 선형성을 이용해야 합니다.
반응의 선형성도 잠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반응의 선형성이라 함은 총 3가지를 체크해야 하는데요. 차례대로 반응한 반응물의 양, 생성된 생성물의 양, 그리고 마지막은 전체 몰수의 변화량입니다. 전체 몰수의 변화량과 관해서는 다음 문제에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보니까 생성물을 통해서 반응의 선형성을 이용할 수 있겠네요. 1번과 2번 실험에서 C가 3대4의 비율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반응물도 3대4로 반응을 했겠죠. 즉 2번 실험이 1번 실험보다 반응한 양이 3분의 4배 더 많겠죠. 이걸 가지고 한 개 반응물을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1번에서 A가 한 개 반응물이라고 칩시다. 그럼 2번 실험에선 A가 16g보다 더 많은 질량이 반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따라서 1번 실험에서는 A가 아니라 B가 한 개 반응물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최대한 한 개 반응물을 모두 알아내 볼게요. 1번 실험에서 B가 21g 반응했으니까 2번 실험에선 그거의 3분의 4배인 28g이 반응합니다. 그럼 2번 실험에선 B가 남아있네요. 반응 후에 남게 되네요. 따라서 여기선 A가 한 개 반응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2번 실험에서 A가 16g 반응한 거니까 1번 실험에선 그거의 4분의 3배인 12g만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자료를 이용해야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반응 후의 전체 기체의 몰수가 7대 10이다 라는 거를 좀 이용해야겠네요. 표에 몰수와 관련된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고 반응식을 보니까 A와 B는 개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한번 여기서 몰수의 상대값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개수를 아니까 A의 16g에 해당하는 몰수를 의미로 4라고 정할게요. 그럼 A 12g은 몰수로 3이 되고요. 2번 실험에서는 4 빼기 4로 몰수를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B는 A보다 항상 2배 더 많이 반응하므로 1번 실험에선 6몰 반응할 거고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2번 실험에선 8몰 반응합니다. B42g에 해당하는 몰수는 12일 거예요. 이거 가지고 반응 후 몰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실험은 우선 A가 1몰 남고 C는 얼마 만들어졌는지 아직 모릅니다. 어쨌든 존재를 하겠죠. 2번 실험은 B가 4개 남고 C가 또 얼마만큼 존재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반응의 선형성을 이용할게요. 다시 한번. C는 1번과 2번에서 3대4의 몰수비로 존재를 합니다. 그럼 저는 한번 1번 실험에서의 C 몰수를 3N, 2번 실험에서의 C 몰수를 4N으로 둘게요. 이거 가지고 C를 찾으면 N값을 구할 수 있겠죠. 1번 실험의 반응 후 전체 몰수 1 플러스 3N과 2번 실험의 반응 후 전체 몰수인 4 플러스 4N은 7대 12의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면 그냥 분모 분자를 크로스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분모 분자의 차이를 맞추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한번 수업에서 다루었던 방식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양변을 모두 4분의 3 곱하겠습니다. 이렇게 3 플러스 3n으로 바꾸고 우변에도 4분의 3을 곱해서 7분의 9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더니 좌변의 분모 분자 차이는 2가 되고 우변도 분모 분자의 차이가 2여서 곧바로 1 플러스 3n과 7이 같다는 게 성립을 합니다. 정리하시면 n은 2가 나와요. 그럼 3n을 지우고 6, 4n을 지우고 8이라고 쓰겠습니다. 여기서 개수까지 한 방에 나오는데요. 1번 실험을 보시면 A가 3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때 C는 6개 만들어지죠. 여기서 A와 C의 개수비가 1대2라는 걸 알게 됩니다. 따라서 C는 2가 되고요. A와 B의 분자량비는 잘 구해주시면 8분의 7로 나올 겁니다. 따라서 답은 4분의 7입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반응의 선형성을 통해서 C가 3대4로 만들어진다. 이걸 통해서 1번 실험과 2번 실험에 A, B가 몇 g씩 반응하는지를 모두 알아냈습니다. 그 다음부턴 A 16g을 4몰로 잡자 이런 식으로 상대값을 설정해서
그걸 가지고 쭉 반응 후 몰수를 정리했는데요. 그러면 C의 몰수도 간단한 일자방정식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럼 계수가 나오고 답이 나오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19번 문제 보시면 반응식을 보니까 모든 물질이 전부 다 기체입니다. 상태는 그러면 문제될 게 없고요. 개수를 보니까 A와 B의 개수비 2대1을 좀 이용해야겠습니다. 그래놓고 표를 보시면 우선 실험이 3개가 주어져 있네요. 실험이 여러 개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응의 사용성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질량이 다음과 같고 오른쪽 분수값을 보니까 반응 전 전체 기체의 부피 분의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부피가 9분의 8, 5분의 4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몰수 변화량을 언제 쓰고 언제 쓰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반응의 사용성 이 3가지 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은 어느 문제든 항상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전체 몰수의 변화량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는 이걸 이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는 이걸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잘 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풀었던 16번 문제가 전체 몰수의 변화량을 생각하지 않고도 이용하지 않고도 잘 풀렸던 문제가 됩니다. 반면에 지금 풀 문제는 전체 몰수의 변화량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19번 문제, 지금 푸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응 전 전체 몰수와 반응 후 전체 몰수 2개를 모두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 직전에 풀었던 문제를 보시면 반응 후에는 전체 몰수를 알려주고 있지만 반응 전에 대해서는 전체 몰수에 대한 자료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몰수를 둘 다 알려주는 문제의 경우에는 전체 몰수 변화량을 써야 하지만 직전에 풀었던 문제와 같이 반응 전, 반응 후 둘 중 하나라도 전체 몰수를 알려주고 있지 않다. 그런 문제의 경우에는 전체 몰수 변화량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풀 문제는 반응 전 몰수, 반응 후 몰수를 모두 다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전체 몰수의 변화량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일단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디에도 몰수의 상대값을 이거부터 해야겠네요. 발문을 읽어보니까 2번 실험에서 B가 모두 반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럼 1번 실험에선 당연히 B가 또 한 개 반응물이 되겠죠. 왜냐면 2번 실험에서보다도 B가 더 적게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니까 어디에도 몰수의 실제값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분수값 하나쯤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분모와 분자를 잡을 수 있어요. 저는 1번 실험에 9분의 8이라는 분수를 실제로 분모가 9, 분자가 8이다 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의 4는 함부로 5분의 4라고 둘 수 없습니다. 이 9분의 8 스케일에 맞추어서 10분의 8이든 15분의 12든 이런 식으로 적절히 분모와 분자 값을 보정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정할지를 볼게요. 자, 한번 전체 몰수 변화량을 보겠습니다. 1번 실험은 전체 몰수가 전에서 후로 갈 때 1몰 줄어요. 그럼 2번 실험에선 2번 실험은 반응량이 1번 실험보다 2배 더 많기 때문에 전체 몰수의 변화량도 2배인 2일 겁니다. 그러면 분모와 분자를 10과 8로 두면 되겠죠. 9분의 8 스케일에 맞추었더니 이번 실험은 분모 분자가 10분의 8로 보정됩니다. 네,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는 무엇을 할 것이냐? 반응 전 몰수를 좀 보겠습니다. 반응 전에 1번은 전체 몰수가 9고 2번은 전체 몰수가 10이에요. 이거 가지고 연립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2번에서 1번을 빼준다라고 생각하시면 B 1g이 1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B 1g을 1몰, B 2g을 2몰로 쓸 수가 있고요. 그럼 A 7g은 8몰에 해당이 된다는 걸 또 알게 됩니다. 쭉 몰수를 전부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서 첫 번째로 일단 기억 구하기 전에 한번 일단은 1번 실험에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번 실험을 쭉 더 마무리를 하려고 보니까 B가 1몰 반응하네요. 그럼 A는 그거의 수배인 2몰 반응할 것입니다. 왜냐면 개수 B가 2대1이니까요. 그래 놓고 반응 후 몰수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실험에서는 일단 A가 6개 남아요. 그런데 분수값을 보니까 반응 후 전체 몰수는 8입니다.
그러면 C가 2몰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개수가 나오는데요. 1번에서 A가 2몰 반응하는데 그때 C는 2개 만들어지니까 A와 C의 개수는 같다는 게 나옵니다. 따라서 C 값은 2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3번 실험으로 내려가서 기억도 구해주겠습니다. 반응 전에 A가 8개, B가 4개 있으니까 A는 8, B는 4 반응을 할 것입니다. 그럼 반응 전 몰수는 일단 12개고 반응 후 몰수는 C만 존재하니까 8이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3분의 2. 분자량 비도 구해줄게요. A와 B의 질량을 좀 볼 건데요. 일단 A는 1번 실험을 보시면 8몰 있을 때 7g입니다. 그리고 B는 1몰 있을 때 1g이니까요. 8몰 있을 때는 8g일 겁니다. 같은 몰수에 대해서 질량비가 7대 8이네요. 따라서 분자량도 7대 8입니다. 그럼 A와 B의 분자량비는 7대 8이니까 8분의 7이 되어서 답을 내시면 12분의 7이 나옵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1번 실험과 2번 실험에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B가 1g, 2g으로 각각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응한 반응물의 양이 1대2니까 전체 몰수의 변화량도 1대2일 거예요. 우리가 1번 실험에서 반응 전 전체 몰수를 9, 반응 후 전체 몰수를 8이라고 잡았으면 2번 실험에선 반응 전 전체 몰수를 10, 반응 후 전체 몰수를 8로 잡아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반응 전 A와 B의 몰수를 전부 다 알아냈고요. 개수비를 이용해서 C의 개수까지 알아내고 기억 구하고 분자량 비교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복습 한번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19번인데요. 마찬가지로 또 반응식을 좀 보겠습니다. 모두 기체이니까 상태 체크는 완료됐고 B와 C의 개수비가 1대2다. 이거를 좀 이용해야겠어요. 그러고 나서 표를 보니까 반응 전에는 모든 물질의 질량을 알려주고 있고 밀도비는 x 대 y다 라고 주고 있네요. x 대 y다 라는 거는 정보가 아니라 우리 보고 구하라고 시키는 정보죠. 반응물을 보니까는 남은 반응물이 각각 2g, 2g으로 같고 전체 기체의 밀도는 7대 6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볼게요. 일단 이 문제도 한 개 반응물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한 개의 반응물부터 알아내 주어야 합니다. 1번 실험에서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1번 실험에서 A가 한 개 반응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B가 어느 정도 반응을 해서 2g 남는다는 소린데요. 1g이 있었는데 반응을 해서 2g이 남는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가정 자체가 모순이므로 1번 실험에선 A가 아니라 B가 한 개 반응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는 반응 후에 2g 남아야 하니까요. 4g 반응을 했겠네요. 2번 실험 보겠습니다. 1번 실험을 통해서 A와 B는 4대1의 질량비로 반응함을 알아냈습니다. 그럼 2번 실험에선 A가 8g 반응하고 B는 2g 반응을 할 거예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반응한 질량을 모두 다 알아냈으니까 반응 후로 넘어가서 이 밀도비를 좀 이용하겠습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요. 질량 또는 부피 중에서 둘 중 하나를 무조건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질량을 알려주고 있죠. 반응 후 질량은 1번과 2번에서 각각 7대 12입니다. 그리고 밀도비는 7대 6이죠. 그러면 수를 나누어서 부피비는 1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피비가 1대 2다를 좀 써줄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응 후의 몰수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1대 2다 라고 알아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한번 몰수를 상대값으로 잡아볼게요. 일단 개수를 아는 B에 대해서 1g을 1몰로 임의로 잡겠습니다. 그냥 저희가 편한 대로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잡는 거예요. 그럼 B는 4g은 4몰, 2g은 2몰이 될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반응 후 몰수를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일단 1번 실험에선 반응 후 C가 2몰 만들어집니다. C는 2몰이고 A는 얼마 있는지 아직 모르죠. 2번 실험은 반응 후에 B가 2개 남고 C는 4개 만들어집니다. 반응 후 2번 실험의 몰수는 6몰이네요. 그럼 1번 실험은 반응 후 전체 몰수가 3몰일 겁니다.
그럼 남은 반응물은 몰수가 1이 되고 그것이 A인 것이죠. 자, A는 반응 후에 2g 남습니다. 그리고 그 2g에 해당하는 몰수가 1몰인 거니까요. 반응 전으로 넘어가서 반응 전에는 A가 3몰이 있었고 그 중에서 2몰 반응했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험도 정리해주면은 A가 4몰 있었고 그 중에 4몰이 다 반응한 거죠. 이제 개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실험에서 A가 2개 반응할 때 B는 1개 반응하니까요. A의 개수는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2. X와 Y의 비율을 구할 건데요. 반응 전 전체 기체의 밀도비를 구하란 소리니까 우선 질량부터 보겠습니다. 질량은 1번과 2번에서 7대 12이고 반응 전 전체 기체의 부피비를 보니까 1번 실험은 전체 기체 부피가 4, 2번 실험은 8이어서 1대 2입니다. 그럼 나눠줬을 때 밀도비는 7대 6이겠네요. y분의 x는 6분의 7이어서 답은 3분의 7로 나옵니다. 계속해서 반응식 체크, 한계 반응물 알아내기, 그 다음부턴 반응의 사용성을 이용해서 몰수 정리,